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사주가 조금 보이시나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참 이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고 쓰담쓰담 해 주십시오. 자, 이 공부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처음에는 생소하지만 자주 익히시면 아주 잘 익을 것입니다. 우리 진도가 현재는 병아리반이고요. 병아리반의 영상은 건너뛰지 마시고 1번 영상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성 중에 겁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두 번째는 사주 강약 판단하기 두 문제를 풀어보고요. 세 번째는 내년 경자년의 세운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기질과 작용력에서 오늘은 겁재를 보겠습니다. 이 겁재는 한자로 위협할 겁, 재물재 자를 써서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입니다.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것. 자, 갑목일주면은 양이니까 을목, 묘목이 되고요. 을목일주일 경우는 을목이 음이니까 갑목, 인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오행들도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것으로 응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겁재의 성향으로는 독단적이고 강하고 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나 질투가 당연히 많겠죠.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절대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그리고 남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물 욕심이 지나치고, 그래서 타인의 재물은 물론 부모 형제의 재물도 탐내는 그런 재물을 아주 탐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아주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기성, 한탕주의, 도박, 투기에 빠질 위험이 다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부욕도 강하고 지기 싫어하니까 한판 붙으면 뭐든 끝까지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추진력도 강하고 주변의 충고나 권유를 무시하는 경향도 많고요. 해당 육친은 형제, 자매, 이복 형제, 자매, 친구, 동창, 동업자, 경쟁자, 남편의 정부입니다. 일간과 오행이 같은 것은 비견과 겁재가 있죠. 그런데 비견은 좀 더 좋고 순수한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겁재는 좀 더 사납고 좀 더 강력하게 해석을 합니다. 겁재의 작용력을 보면 부모, 형제, 친구 간의 불화가 많다. 당연하겠죠. 지기 싫어하니까. 다음에 겁재가 많고 재성이 약하면 재물 운이 약하다. 그러겠죠. 겁재가 재를 극하니까. 또 남자 사주에 겁재가 강하고 재성이 약하면 부인의 건강이 약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겁재가 재를 극하니까 이 재는 부인이고 여자고 돈이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일지가 겁재이면 배우자 덕이 약하다. 이것은 다 그런 게 아니고, 신강한 사주일 경우에 신강한데 일지까지 신강을 도와주면은 배가 부른데 더 먹어라 하면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 그런 격이라서 사주가 강할 때는 일지가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게 좋겠죠. 그래서 배우자 덕이 약하다고 한 거고요. 반대로 신약사주일 경우에는, 신약사주에서는 일지가 겁재이면 일간이 힘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배우자 덕이 좋다고 해석을 합니다. 겁재가 많고 재가 약하면 형제 간에 재산 분쟁이 있다. 그렇죠. 겁재는 특히 이복 형제도 해당이 되니까, 형제나 이복 형제는 결국은 부모님의 재산을 나누어서 갖는 하나의 경쟁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겁재가 많고 비견이 많다 그러면 형제 간에 재산 분쟁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 손재, 사기, 도난 등의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재성이 왕하고 신약한 사주는 겁재운에서 비견과 겁재운에서 발복을 하는데 겁재운에서 더욱 크게 발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겁재운이 더 강하다는 거죠.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약사주에서 겁재는 또는 겁재운이 오면 그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형제 덕을 보게 되고 인덕을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보다는 독립적인 사업이나 자유업종 전문직이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주의 강약 판단하는 것을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풀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주가 강한지 약한지 이것을 알아야지 그에 맞게 보완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강약 판단법은 세 가지. 등령을 했는지, 득지를 했는지, 득세를 했는지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이게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민, 개축, 무진, 정사. 자, 이렇게 8글자를 보시면 목, 화, 토, 금, 수 이게 눈에 빨리빨리 들어와줘야 되니까 빨리빨리 들어와지기 전에는 이 옆에다가 목, 화, 토, 금, 수를 각각 써놓으시고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써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간 무토죠. 무토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첫 번째 등령을 했나 봅니다. 등령은 축토죠. 그러면 무토, 축토. 자, 토 똑같네요. 비겁어리네요. 자, 그랬으면 일단 등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득지를 했나요? 자, 이 무토와 똑같은 게 자, 연지부터 보겠습니다. 인목은 목이지만 그 지장간에 보면 인, 무, 병, 갑 해서 무가 약하게 들어있지요. 자, 그래서 뿌리가 없다고는 못하죠. 다음에 월지는 축토니까 무토하고 자 비거버리죠. 득지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지는 진토 해서 자 토 해서 또 득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지는 사화니까 화생토 해서 힘을 받았죠. 그래서 시지도 득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곳에서 모두 다 득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세력이 강하죠. 다음은 득세를 보겠습니다. 월지의 토, 일지의 토, 시지의 화생토, 시간의 화생토.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개가 내 편이죠. 그래서 이것도 득세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주는 아주 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 하나 또 보겠습니다. 개축, 병진, 정해, 임인. 자, 목화토금수를 빨리빨리 옆에다가 써줘 보시고요. 자, 등령을 했을까요? 자, 일간이 정화일간입니다. 그런데 원령이 진토죠. 그러면은 화생토 해서 비겁이나 인수월이 아니죠. 그래서 등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실령을 했습니다. 다음에 득지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연지는 축토니까 화생토 하니까 득지 못했죠. 월지는 화생토 역시 득지하지 못했고 일지는 수극화 역시 득지가 안 됐고 시지는 인목이니까 목생화. 자, 목생화에서 시지 하나를
득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기둥 중에 하나, 둘, 세 개를 실지하고 하나만 득지를 했죠. 그래서 득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득세는 했나요? 자, 득세는 월간의 병화 있고요. 그다음 시지의 인목. 자, 이거 두 개밖에 얻지를 못했죠. 그래서 세력을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득령을 못했고 득지를 못했고 득세를 못해서 약한 사주라고 보여집니다. 신약 사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비겁이나 인수운이 오면은 좋아집니다. 다음은 경자년의 세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0년씩 돌아오는 대운은 각자 자기 사주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운은 들어오죠. 그런데 이 세운은 한 해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어오는 운입니다. 내년은 경자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경자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경자년은 1년 동안 우리 운을 지배를 하고요. 천간의 경금하고 지지의 자수, 이 두 개를 살펴보면은 금생수해서 천간의 기운이 좀 빠지죠. 세운은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살펴서 지지보다는 천간의 기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년은 경금이 내 일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일단 일간에 영향을 주는 것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간에 이 경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사주의 강약을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자기 사주의 강약을 모르시는 분은 앞쪽으로 가셔서 다시 내 사주의 강약을 알고 이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11번 영상까지 공부를 한 수준에서 내년 경자년의 새 운을 봐보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은 우리가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또 1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이 경자를 살펴보면요. 일단 천간은 금, 지지가 수죠. 그래서 금생수, 금생수에서 지지의 이게 수의 기운이 강해지죠. 위에 얘는 금이고, 그래서 수의 기운이 강해져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천간의 모습이 밖으로 나타나고, 내용적으로는 이 지지의 모습이 우리 내용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일단 천간의 모습을 보기 전에 지지에 지금 자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주 지지 중에 혹시 오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오하고 이 자는 서로 충이 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배우기 전이지만 그래도 이건 알고 가야 돼서요. 자오 충이라는 것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 충이라는 것은 아프거나 이렇게 충돌해서 좀 시끄럽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고 좀 시끄럽게 지나가는데, 이 오가 본인의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경우에 세운에서 자가 와서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 수극화를 하게 돼서 이 화가 좀 피해를 보겠죠. 그리고 내 사주 구성상 이 오가 안 좋은 역할을 했었는데 이 자가 와서 충을 해주면은 이게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니까 내년에 어쨌거나 이 오라는 글자가 지지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 주의하시고 또 안전사고 주의하시고 뭐 싸움이나 구설수 이런 것도 주의를 하시고 뭐 이별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뭐 이별하느라고 시끄럽다 이러면은 좀 떨어져서 지내보기도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연이고 월, 일, 시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일간이잖아요. 자, 이 일간 아래에 여기가 오가 있었다 쳐요. 그러면은 이 자가 와서 이렇게 오를 충을 하니까
이 자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배우자 자리죠. 그래서 배우자하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좀 더 주의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5가 시지에 있는 분들은 자, 좌우충을 하면은 이 시지, 이 시는 자식이죠. 자식 자리죠. 그러면 자식 자리에서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자식과의 관계, 특히 안전사고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고, 또 이 자리에 오면 여기는 어머니 자리죠. 나의 엄마 자리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자, 이쪽에 5가 있으면 여기는 할머니 자리죠. 자, 할머니 자리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또 이게 그 작용력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임오라고 쳐요. 그럼 임일간에서 자, 이 5는 수국 화죠. 화니까 이게 재가 되죠. 그러면은 그에 해당하는 작용도 되는 거예요. 재가 충을 받겠죠. 그럼 재에 대한 재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뭐 관이다 그러면 관으로 올 경우에는 자, 그러면 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죠. 자, 이래서 이 5가 해당 육친과 해당 작용력에 영향을 줍니다. 자, 다음에 삼합이라는 것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배울 건데요. 자, 신자진이라는 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이 경자년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민, 갑진, 계유, 병신 이런 사주가 있다 해요. 그러면은 신자진이라는 이 세 가지 글자가 대운에서 들어오거나 세운에서 들어오거나 해서 이 사주에 이 세 글자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요. 신자진.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글자가 만나게 되면은 얘는 수국이라고 해가지고 이 수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신자진 해에 홍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홍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 사주가 수가 필요한 사주였다면은 엄청나게 수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 사주가 수가 불필요한 사주 같으면은 엄청나게 또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계유일간인데, 자, 진을계무에 여기, 자, 지장간에 숨어 있고요. 여기 금이니까 금생수 하죠. 여기 금생수 하죠. 그래서 이게 수가 좀 많이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주인데, 신자진해서 이제 수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얘는 이제 완전 여기가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죠. 너무 많은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수가 세력을 이렇게 많이 이제 수의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죠. 이러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일단 여기 화부터 볼게요. 자, 화는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국화. 그래서 화가 꺼져버리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화는 여기가 수고 화는 이 사람한테 재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재성, 이 재가 내년에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목을 볼까요? 목은 이 사람한테 수생목 하니까 여기 식신이죠. 식상은 그 자식에 해당하고 일에 해당을 하죠. 이렇게 물이 너무 많아서 홍수가 나버리면은 이 간목이 이 진토에다가 확실하게 뿌리를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홍수가 나버리면은 이제 떠내려 가버리죠. 나무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이 나무가 떠내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나 자식, 일, 일터 이런 거 표현력 이런 거에서 이제 부작용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금에 대해서는 자 이게 물기운이 너무 많다 보니 금생수 하다가 이 금이 이제 잠겨버리는 거예요. 물 속에 금이 잠겨버리죠. 그래서 잠겨서 이제 제 역할을 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도 피해를 보죠. 그러면은 금생수 이 금은 여기에서 인수가 되죠. 자, 이 인수도 내년에는 그러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토. 이 토는 여기에서 관이었죠.
자, 여기에서 관인데 이렇게 수로 변해서 이렇게 거대한 홍수가 나면은 이 댐이 버티고 있다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댐이 무너져서 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도 이렇게 부작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는 여기에서 관인데, 자, 그러면 이 관에도 그런 부작용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일터나 명예, 또 남자한테는 자식, 여자한테는 뭐 남편, 남자, 이런 문제가 내년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합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력이 아주 커서 좋을 때는 아주 좋지만 부작용이 있으면 아주 크게 부작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주에 여러분이 지지에 신이나 진이 있는 분들은 자가 오물해서 수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니까 그거를 잘 살펴보시면 그 부작용을 미리 예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신만 있고 자는 없는데 대운에서 이제 진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대운에서 진이 들어오고 세운에서 자 들어오고 원국에서 신이 있고 그러면 신자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에도 신자진 삼합 이 수국을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운과 세운과 원국 이렇게 세 가지를 보셔서 삼합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자, 이래서 이 신자진이 있는 사람은 내년에 주의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경자년이 각 일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목입니다. 간목에게 경금은 편관이 되죠. 직장, 관제수, 건강, 그리고 남자에게는 자식이 해당하고 여자에게는 남편이 해당을 합니다. 경금이 필요한 간목 일간은 직장, 관제수, 건강, 남자는 자식 또는 여자는 남자 이 일로 인해서 더 좋아지겠고요. 불필요한 사주는 직장, 관제수, 건강, 자식, 남자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경자년에 이 경금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고 그냥 살짝 지나갈 것만 같습니다. 다음은 을목일간입니다. 을목일간에게 경금은 정관이 됩니다. 직장, 관제수, 건강, 남자는 자식, 여자에게는 남편이 해당을 하고요. 이 경금이 필요한 을목에게는 직장, 관제수, 건강, 또 남자에게는 자식, 여자에게는 남편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고요. 이게 경금이 불필요한 을목은 직장, 관제수, 건강, 남자는 자식, 여자는 남편으로 인해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에게 경금은 편재죠. 재물, 횡재수, 부친, 남자에게는 여자, 여자에게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자, 이 경금이 필요한 병화는 내년에 재물 운이 좋고요. 횡재수 확률이 있고 부친으로 인해서 좋고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좋고 여자는 시어머니로 인해서 좋고요. 경금이 불필요한 사주는 재물, 부친, 여자, 시어머니로 인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일간. 정화일간이 경금에게는 정재가 되죠. 재물이고 정직한 돈이죠. 그리고 부친, 그리고 남자한테는 아내가 되고요. 경금이 필요한 정화일간은 재물, 더욱 정직한 돈, 또 부친, 남자는 아내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겠고요. 불필요한 정화일간은 재물, 돈, 부친, 남자는 아내로 인해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토일간. 이 무토일간에게 경금은 식신이 되죠. 이 식신은 활동력이고 일이에요. 남자한테는 장모, 장인이 되고 여자한테는 자식이 됩니다. 경금이 필요한 무토일간은 활동력과 일, 그리고 장모님, 자식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고요. 경금이 불필요한 무토일간은 활동력, 일, 장모님, 자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토일간.
기토일간은 경금이 상관이 됩니다. 활동력, 표현력, 일 이게 해당하고 남자한테는 장모, 장인, 여자한테는 자식에 해당합니다. 경금이 필요한 기토일간은 활동력, 표현력, 일, 장모님, 자식 쪽에 좋은 일이 있겠고요. 경금이 필요하지 않는 기토일간은 활동력, 표현력, 일, 장모, 자식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금, 비견이죠. 건강, 자존심, 형제, 자매, 친구, 동업자, 경쟁자. 경금이 필요한 경금 일주는 건강해지고 자존심도 좋아지고 형제, 자매, 친구, 동업자, 경쟁자로 인해서 좋아지고, 경금이 필요하지 않는 경금 일주는 건강, 자존심, 형제, 자매, 친구, 동업자, 경쟁자로 인해서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일주. 자, 경금이 겁재가 되죠. 건강, 자존심, 탈재를 합니다. 이복, 형제, 자매, 동업자, 경쟁자에 해당하고요. 경금이 필요한 신금일주는 건강, 자존심, 재물, 이복, 형제, 자매, 동업자, 경쟁자로 인해서 좋아지고, 필요 없는 사주는 건강, 자존심, 그리고 탈재가 발생하고 이복, 형제, 자매, 동업자, 경쟁자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에게 경금은 편인이고요. 문서, 공부, 명예, 이모, 유모, 모친에 해당합니다. 경금이 필요한 임수일간은 문서운 좋고요. 공부, 명예운 좋고 모친으로 인해서 좋고요. 경금이 불필요한 임수는 문서운이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문서 거래 안 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하게 되면 손해를 좀 많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 명예, 이모, 유모, 모친으로 인해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수일간입니다. 개수일간에게 경금은 정인이 됩니다. 문서, 공부, 명예, 모친 해당하고요. 경금이 필요한 개수일간은 문서운이 좋고요. 공부도 잘 될 것이고 명예 좋고 모친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금이 불필요한 개수일간은 문서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문서 안 쓰는 게 좋고요. 문서 쓰면 손해를 좀 볼 거예요. 그리고 공부, 명예도 별로 안 좋을 거고 모친, 건강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경금이 을목일간에게 합을 하고 들어옵니다. 을경합이라는 게 있는데, 을경합은 관이 을목일간에게 합을 하고 오는 건데, 이 관합이에요. 이 관은 명예, 직장, 건강, 남자는 자식, 여자는 남자, 남편이었죠. 그래서 이 을목일간은 강한 을목일간일 경우에 남자는 자식으로 인한 기쁨이 있겠죠. 그리고 직장, 명예 이런 게 좋고요. 건강도 좋고, 또 강한 을목의 여자는 또 직장, 명예 좋고 남자, 남편, 남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좋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게 약한 을목일 경우에, 약한 남자의 을목일 경우에는 자식으로 인해서 약간 걱정이 생길 수 있고, 직장, 명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건강 주의하셔야 되고, 또 약한 을목의 여자분이면은 직장, 명예 어려울 수 있고, 남자, 남편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경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경금이 갑을 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목한테 경금은 관이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충을 때리고 오는 겁니다. 하지만 경금이 힘이 약하니까 굳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강한 갑목의 남자라면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겠고, 직장이나 명예로 인해서 더욱 빛나죠. 한데 얻어맞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갑목의 여자는 직장, 명예로 인해 좋아지고요. 남자 문제가 오는데 이 남자로 인해서 이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한 갑목의 남자분은
자식으로 인해서 약간 근심이 있겠죠. 직장, 명예 이걸로 인해서 좀 얻어맞고 조금 힘들죠. 그리고 약한 간목의 여자분은 직장, 명예로 인해 힘들고 남자 문제, 남편 문제로 약간 힘들겠습니다. 약한 간목의 남자와 여자 모두 건강을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담쓰담 많이 해주고 자신에게 많이 사랑을 해주고 자신의 건강을 튼튼하게, 그래서 본인을 먼저 건강하게 잘 살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본인 사주 좀 보이시나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돌려보시고 또 앞편으로 가서 영상 또 보시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본인의 사주를 아마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노력한 것만큼 보이니까 여러분 자꾸 복습해 보시고요.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의 새운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맛보여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욕심을 내서 하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내년 경자년에는 흉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취해서 본인에게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